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면은 일단 여론조사 방법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2,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이렇게 나올 때는 자칭 우파 사람들이 이거 엉터리다. 내가 직접 여론조사를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리 여론조사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에 반영된 여론이 옳은 여론이냐 틀린 여론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정확도가. 그러나 그 여론이 정당한 것이냐 정확한 것이냐 속은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전쟁에서 졌을 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졌다고 하면은 그 지휘관 해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가 그렇게 떨어지도록 뭐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겠지만은 여론조사를 탓하면은 이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16.5%로 2등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돌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3등은 안철수 13.4%, 4등은 나경원 10.4%, 그 다음에 주호영 5.9%, 김기현 4.4%, 정진석 2.6%, 권성동 2.5%, 장제원 2.2%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섬뜩하겠습니다. 여기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장제원 2.2%, 권성동 2.5%, 정진석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친 이준석이 유승민 23%, 이준석 16.5%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이미 몰아낸, 그러나 아직 법원의 가처분 신청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세력이 국민들 속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윤핵관은 아주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3대 2입니다. 말하자면 10대 1입니다.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일반 여론조사도 반영하지만은 당원 여론조사를, 당원 투표죠. 당원 투표가 많이 반영이 되니까 이것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제 전당대회를 열 거냐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10월 전에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열면은 예컨대 유승민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재출마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미는 사람, 이쪽이 또 당권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런 수도 있을 수 있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전당대회를 넘길 경우에 당이 안정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있고, 정말 이거 진퇴양난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2016년 4월에서 비롯된 당시 새누리당의 분열과 그 구조가 똑같은지, 참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이야기가 요게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일단 일반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권 경쟁, 그리고 이준석 몰아내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비교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위치에서 살펴보아왔고,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준석도 문제가 많다, 부르장머리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 젊은 사람이 금방지다, 하극상, 뭐 무당가출, 뭐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이고, 젊은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런 이준석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이준석이 있었으므로 꼰대가 쥐고 흔들던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20대, 30대에 많았는데, 이 계층이 이준석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완전히 반 국민의힘, 반 윤석열로 돌아버렸습니다. 2030 세대가. 여기서부터 이런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람들도 특히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의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전형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탄핵 국면에서는 지지율이 10%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몇 달 전에만 해도 30%, 40% 나왔던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가담하는, 누구 때리기에 가담하는 이 마음이 그냥 하나의 이 산사태 같은 걸 일으켜 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한참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을 때 당내 분란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당내 분란의 발화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2주 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박근혜 당이 잘하네요. 이게 공개되면서부터 시작된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잘못되었다, 내 본의가 아니다. 그리고 사적 이 대화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지만은 이준석 대표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한 2, 3일 있다 끝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노출되었다고 화를 내는데, 책임을 져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부터 이준석 몰아내기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몰아내는 과정의 이 합리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려면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 해야 되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비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또 당헌 개정 뭐 이런 것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당이 총력을 동원하는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걸 본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걸 합법적인 걸로 꾸미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뻔히 쳐다보면은 이 기본 구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본 구도는 그동안에 선거 기간 중에 나를 괴롭힌 이준석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권성동이 총대했다 이래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태 출발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때문에 이게 윤석열, 이준석 대결 구도로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른과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 아이를 케어시켰다고 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주먹을 뽐낼 거냐. 이거 지는 게임이다.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다가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비상대책위 출범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등등 있는데,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판사들이 만사 제쳐버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법리와 상식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래 되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습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다면은 그냥 일도 양단해가지고 남마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영웅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